훈요 10조. 자, 이제 신비 속에 갇힌 훈요 10조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과연 호남이 태조 왕건이 지적한 반역의 땅이었는지 그 진위를 가려봅시다. 훈요 10조. 고려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의 유언이 있는데 이것을 훈요 10조라고 합니다. 신서 10조 10훈이라고도 합니다. 태조가 청해하던 중신인 박수리를 내전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주었다고 하며 고려사 절에 전합니다. 그 내용 중에 차현 이남 금강 이외의 산영지세는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요 10조는 왕실 가전의 신법으로서 태조가 그의 후손에게만 전하기로 되어 있었고 신민에게 공개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서에 실린 뒤로는 식장안에 널리 알려져 후일 흔히 군왕을 가르는 신하들의 전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의 훈요 10조와 똑같은 쌍둥이 기록이 또 있습니다. 송나라의 기록에 송태조가 일찍이 관관을 설치하고 남인을 기용하여 재상으로 삼았을 경우 나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12자를 써서 비석에 새긴 다음 대궐들에 세워 후세에 보였다고 하였는데 남인을 기용하여 송나라가 끝내 천하를 잃게 되었으니 왕흠약, 최경, 여해경, 진팽년의 무리가 모두 남인들이다. 윤휘의 백호전서에서. 그러면 문제가 된 훈요 10조의 제8조를 자세히 인용해 봅시다. 차현 이남 공주 땅 강 밖의 산영지세가 모두 본주를 배역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역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 국적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나 진역에 자백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을 면하거나 혹 왕후 궁원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서하지 못하게 하라. 제8조는 왕실의 비밀 훈기로서 일반 백성에게 공개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령 이남의 지방은 산세가 거꾸로 달려 영모의 기상을 품고 있으니 결코 그 지역 사람을 중히 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지역 차별의 근거로 언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의 호남인 전라도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벗겨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차현 이남 공주강 또는 금강의 지역이 어디였는지부터 정밀하게 분석해 봅시다. 우선 차현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경상도 기장의 군명가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가파 양곡현 차성이라고 합니다. 차현에 있었던 성이 차성이 됩니다. 본래 신라의 가파 양곡현으로 경도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동래군의 속현으로 두었다가 뒤에는 양주에 속하게 했으며 고려 현종 때 울주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차성이 속현으로 있었던 동래 양주 울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동래, 경상도 동래의 군명을 장산, 내산, 복내라고 합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 복내란 신시개천의 부대 복내풍악의 금강산입니다. 양주, 경상도 양산의 군명을 양주 의춘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의령의 군명을 장함 의춘 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운의 군명을 의춘 의주, 춘성, 천정, 동모, 덕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운의 군명 동모란 이곳이 대진국발해가 처음 건국된 동모산이 있었던 곳이며 경상도 양산, 의령, 함경도 덕운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관중의 왕부의 중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차현에 있었던 차성이 이곳 관중의 속현으로도 있었습니다. 울주, 경상도 울산의 군명을 학성, 화성, 하곡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안면의 군명을 학성, 삭정, 등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화왕,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울산과 함경도 안면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며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화왕은 화성에 있는 왕이 화왕으로 창녕의 군명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천주가 있었던 발해의 비단금자의 금도인 송도라고 했습니다. 동래, 양주, 울주는 모두 금강산인 금주에 있었던 지명도로 동래와 울주는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며 양주는 한중인 관중의 지명이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 수원 도부에서
경상도 기장의 군명 자성은 또한 용성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현이 천황님이 계셨던 경도인 서울의 남양 남원이었습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 차현으로 이곳 차현의 이남 지역이 배역의 땅이 됩니다. 상기 지명 중 동래와 울주는 차현의 지역이 되며 관중의 양주는 차현 밖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주 강 밖에 산영지세도 배역한다고 했으니 우선 공주의 정체를 먼저 밝혀보겠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강, 금독, 금성은 천주가 있었던 소울인 개경의 지명으로 금강과 공주강은 같은 강이었던 것입니다. 차현과 공주, 비단금자의 금강은 소울인 개경의 지명으로 그러면 차현 이남과 공주 땅 밖에 산영지세가 배역한다고 했으니 신시계천의 무대 서울 개경은 제외되는 것으로 배역한다는 지역이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여러분들 배역하는 땅 그곳이 어느 곳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중심 한중인 관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곳이 배역의 땅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황제 헌원의 봉지 황주. 이곳 만중산인 한양장안의 중심 한중인 관중이 천황님의 비양이신 염제신동의 나라와 치우천황님에게 반란을 일으킨 황제 헌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그 황주입니다. 그러니 천주가 있었던 개경에서 보면 반역의 땅이 됩니다. 한나라의 양성, 이곳 한중인 관중이 당군 왕검에게 무력으로 도전한 죄요 도당과 우순 및 한나라의 수도 양성과 죄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진나라의 함양, 진시황제의 진나라의 수도는 함양입니다. 즉 한양장안의 중심 한중인 관중이 함양입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상국인 황제국 나경의 동주를 멸했고 주나라의 모든 제후국들을 멸했으므로 불충이었던 것입니다. 후백제의 금성, 고려태조 왕건에게 도전한 조작된 역사 후백제의 수도가 금성으로 이곳이 바로 한중인 관중의 한성인 공래성입니다. 이성계의 고향 영흥, 고려 왕건의 시대가 아닌 지나간 역사의 후기 있지만 이곳 한중인 관중의 영흥은 또한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태조 이성계의 고향 박당이기도 합니다. 자, 태조 이성계의 상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의방은 고려시대 중기의 무신 군인 정치인이며 무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다. 본가는 전주로 대장군 이용부와 정승 이영의 딸 이씨의 차남이다. 동생은 조선태조 이성계의 6대조인 일인이다. 1170년 8월 정중부 이고와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켰고 딸을 명중의 태자인 강정비 사평왕후 이씨로 들였으나 그의 실각과 함께 배출되었다. 이방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신라시대의 사도 이입전의 후손으로 무인 이용부와 이형의 딸 이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정중부에게 비살되었다. 고려 왕실을 농락한 무신정권의 시작 이방의 동생 이린의 6대 후손이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영흥의 박당이 바로 한중인 관중에 있었습니다. 자, 천조인 개성의 서울에 있었던 고려의 세력이 왕부의 제왕의 성에 있었던 한중인 관중 지역을 과히 배역의 땅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의 지형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평균하다. 북악이 뒤에 솟았으니 궁전이 빛을 더하고 남몽이 앞에 높았는데 성곽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설었으니 금성천부로다라고 했습니다. 한중인 관중의 한성부의 형성이 사면에 성곽이 있고 범이 걸터앉고 용의 기운이 설었으니 그곳에 있으면 천하를 장악하고자 하는 왕기가 들었던 제왕주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입장에서 한양인 장안 쪽을 배역의 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발 일말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려태조 왕건이 말씀하신 배역의 땅은 현지의 호남이 아닌 왕부의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중인 관중지역을 지칭했던 것으로 결국 그곳 관중의 영웅 출신인 태조 이성계에게 고려인 송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